네개의 경제신문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기사입니다. 넥소는 절반 가격에 사는데 테슬라 모델 S 보조금은 0원. 올해부터 전기 자동차는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제한이 생긴다. 9천만 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 S는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서울에서 6,700만 원대 수소차 넥소를 사면 보조금 3,350만 원을 받아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21일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기수소차 보조금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기수소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더해 산정한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지방비 보조금은 국비에 비례해 차종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서울에서 코나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지난해엔 450만 원의 지방비 보조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345만 원을 받는다. 국비 보조금 690만 원을 합하면 1,035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받는 셈이다. 정부가 중고가 전기차의 보조금을 아예 없애거나 절반으로 낮추는 것은 완성차 업체가 차값을 떨어뜨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보조금 혜택이 없거나 적어 소비자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자연스레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본 것이다.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이미 원화 기준으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차종별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며 국비 보조금 최대액은 800만 원이다. 지방비 보조금은 서울 400만 원, 부산 500만 원, 대구 450만 원, 인천 420만 원, 광주 500만 원 등 지자체별로 다르다. 보조금을 결정하는 것은 성능과 거주 지역이다. 성능이 떨어지면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이 모두 삭감된다. 달리는 글로벌 증시 MCN으로 통한다. 연초부터 한국, 일본, 미국 등 글로벌 증시가 급등하고 있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더 부각되고 있는 이 세 가지 테마인 모빌리티, 탄소 중립, 카본 뉴트럴, 경제 정상화, 노멀리제이션이 상승의 원동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구조 계획으로 불리는 1조 9천억 달러, 약 2,100조 원 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시대 흐름에 맞게 변신을 시도하는 기업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 제너럴 모터스 GM은 세 가지 테마의 혜택을 한꺼번에 받는 대표적 종목이다. 올해 초 배송용 전기 트럭을 공개했다. 지난 19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협업한다고 발표했다. 대표적 경기 민감 업종인 자동차가 경제 정상화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에 GM 주가가 올 들어서만 34% 올랐다. 한국 시장의 변화도 극적이다. LG전자는 세계 3대 자동차 부품 기업인 캐나다 마그나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장 부품 기업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전기차 플랫폼 eGMP 출시를 앞둔 현대 기아 자동차는 애플카를 수탁 생산할 것이라는 기대에 주가가 급등했다. 탄소 중립 관련주 가운데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수소 관련 기업인 플러그 파워가 올 들어 84.31% 급등했다. 플러그 파워 지분을 보유한 SK는 그 덕에 올해 30% 가까운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는 세계에서 항공, 해운, 유통 관련주의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중국까지 친환경 정책을 내걸면서 1,000조 원 규모의 골드러시가 시작됐다며 새롭게 형성된 테마는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삼성, 인텔마저 뚫었다. PC 메인보드 칩셋 외주 생산 수주. 삼성전자가 인텔의 사우스 브릿지 반도체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칩셋 외주 생산 물량을 수주했다. 인텔의 핵심 칩인 중앙처리장치 CPU 물량도 삼성전자가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최근 삼성전자의 사우스 브릿지로 불리는 반도체 칩셋 생산을 맡겼다. 사우스 브릿지는 PC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반도체로 데이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에서 올 하반기부터 인텔의 사우스 브릿지 칩셋을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 규모는 웨이퍼 반입 기준 월 1만 5천 장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 능력의 3% 수준이다. 오스틴 공장은 14나노미터 라인을 갖추고 있다. 최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CPU 등을 제조하는 5나노미터나 7나노미터 공정에 비해선 구식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인텔과 삼성전자의 협력은 칩셋 생산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을 증설하면 5나노미터 첨단 공정에서도 고부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GPU는 TSMC 4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 관심이 집중됐던 인텔의 GPU 외주 생산 물량은 대만 TSMC가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TSMC가 올 하반기부터 4나노미터 공정에서 인텔의 GPU를 생산한다며 내년 말엔 3나노미터 공정에서 CPU를 양산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TSMC가 삼성을 제치고 인텔 GPU 외주 물량을 따낸 것은 순수 파운드리 업체라는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D램, 랜드 플래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자사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동시에 파운드리 사업도 하는 삼성전자와 달리 TSMC는 35년간 파운드리 한 우물만 팠다. 삼성전자와 협업 관계를 이어오면서도 잠재적 경쟁자로 여기는 인텔 입장에선 삼성전자의 GPU 설계가 노출되는 것을 꺼렸을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인텔과 거래를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다. 인텔의 사우스 브릿지 칩셋을 수주한 만큼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TSMC와 대등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엔 퀄컴, 엔비디아 등 대여를 고객사로 유치 15조 원이 넘는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파운드리에서는 수주 실적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통신칩 생산 비중이 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최근 다양한 칩 위탁 물량을 수주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인텔이 사우스 브릿지는 삼성전자, GPU는 TSMC에 맡겼지만 CPU 외주 생산은 복수 벤더 전략을 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텔은 2023년부터는 CPU 일부 물량을 파운드리 업체에 맡길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을 증설하고 5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을 가동하면 인텔의 일부 CPU 위탁 생산 계획을 따낼 수도 있다. 중국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중국 관련주는 중국 경제가 올해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경우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업종은 화장품이다.
아직까지 국내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진하지만 중국 매출은 큰 폭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올 1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탈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54%, 88.07% 줄어들며 4분기 연속 역성장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10.51% 늘어난 1조 2,497억 원, 영업이익은 109.51% 증가한 1,276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올 들어 12.38% 뛰었다. 박현진 DB금융투자연구원은 국내 영업이익은 손익분기점에 머물겠지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매출이 늘면서 수익성이 꾸준히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최대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 기업인 코스맥스는 지난해 4분기 중국 법인 매출이 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하이와 광저우 법인의 주문 수량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스맥스 주가가 최근 10만 원 선을 돌파한 이유이다. 김혜미 케이프증권 연구원은 현재 주가 수익 비율 퍼는 19배 미만이라며 화장품 업계 자체가 실적이 개선되는 와중에 코스맥스는 다른 대형 브랜드사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화장품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기업인 코스메카 코리아, 에이지트웨이스 브랜드로 알려진 애경 산업이 중국 매출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중국서 전기차 교체식 배터리 사업 SK이노베이션은 중국 베이징 자동차 자회사로 배터리 재사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블루파크스 마트 에너지의 지분 13.3%를 취득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블루파크 스마트 에너지는 베이징 등에서 택시와 공유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배터리 충전,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투자로 양사는 주유소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방전된 배터리팩을 충전된 배터리팩으로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에 비치된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활용할 수 있어 향후 도심 내 분산 전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대표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과 블루파크스 마트 에너지의 교환식 배터리 운영 기술을 결합한 사업 모델을 통해 미래 전기차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MS, GM과 자율주행차 개발 손잡았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최대 완성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와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기로 했다. GM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계열사인 크루즈에 MS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 나서는 것이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MS는 GM과 일본 혼다 자동차, 기관 투자자 등과 함께 크루즈에 대한 전략적 협업의 하나로 신규 지분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체 투자 금액은 20억 달러, 약 2조 2천억 원에 달한다. MS만의 투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크루즈는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를 적극 활용해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다.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려면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가공할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애저는 독일 폭스바겐과 일본 도요타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차에 적용하는 등 업계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은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댄 에먼 크루즈 채공 경영자는 MS의 참여로 크루즈가 기술을 상업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자율주행차가 주류가 되는데 MS가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GM 관계자는 MS와 협업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포함한 자동차 제조사의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할 방침이라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S의 투자가 현실화되면 크루즈의 기업 가치는 기존 19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치솟는다. 자율주행 선두 업체로 꼽히는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국내 유통 맞는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유통과 보관, 콜드체인 구축 등의 업무가 맡기로 했다. 다음 달 접종을 시작하는 화이자, 바이온테크 백신을 포함해 몇몇 회사의 백신 유통을 담당할 전망이다. 21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질병관리청이 의뢰한 코로나19 백신 국내 유통관리 체계 구축 운영 공고를 통해 백신 유통업체로 선정됐다. 배정 예산은 510억 원이며 사업 금액은 508억 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유통과 보관, 콜드체인 구축, 입출고 관리 시스템 등을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약은 질병청의 요청으로 수의 계약 형태로 이루어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 단독으로 참여한 입찰이었다는 뜻이다. 업계에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유통 전반의 과정을 다하지 않고 각 분야의 전문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분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냉매, 창고, 배송 박스, 운송차 등 코로나19 백신 유통 전반에 걸쳐 사업 예산을 배정했다. 배송 대상 백신은 다음 달 접종 예정인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등 몇 개 회사의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계약은 한국이 도입하기로 한 7,600만 명분의 전체 백신 유통 계약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백신에 대한 유통으로 추후 입찰을 통해 계약이 더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디스 ESG 평가, 한국 지배구조 1등급, 환경사회는 2등급.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을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했다. 미국은 2등급, 일본과 중국은 3등급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지난 18일 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무디스가 세계 국가들의 ESG 수준을 평가해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각국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평가한 뒤 각국의 ESG 요소가 국가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ESG 영향 점수를 산출했다. ESG 신용 영향 점수 CIS는 최고 등급인 1등급부터 가장 낮은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다. 한국은 환경과 사회 분야에서 2등급, 지배구조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환경 분야에선 탄소 전환, 기후변화, 수자원 관리, 폐기물 및 공해, 자연자본 등 5가지 세부 항목에서 모두 2등급으로 평가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환경 분야 1등급을 받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사회 분야의 경우 교육,
보건 및 안전, 기본 서비스 접근성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지만 빠른 고령화 현상으로 인구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종합적으로 2등급을 받게 됐다. 지배구조는 제도,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투명성 및 정보 공개, 예산 관리 등 4가지 세부 항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ESG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CIS에서는 한국이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무디스는 한국의 ESG 요소가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CIS 1등급을 받은 건 총 11개국이다. 한국 외에도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모두 선진국이 받았다. 한국 GM 초유의 사태, 손톱만한 반도체 때문에 공장 멈춘다. 한국 GM이 특근을 중단한다. 노사 갈등이나 판매 감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때문이 아니다. 손톱만한 자동차용 반도체가 회사의 발목을 잡았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크게 부족해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가전, 정보기술 제품에 들어갈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생산하느라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미룬 여파이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 GM은 23일 하려던 부평 공장 특근을 취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 본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일부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특근과 잔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량 생산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GM은 차량 제어 장치 ECU와 인포테인먼트, 차량 내 정보와 오락을 보여주는 장치 관련 반도체 등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감산하는 것은 처음이다. 자동차에는 200에서 4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간다.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 등을 제어하는 ECU부터 온도, 습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까지 각 부품에 반도체가 필요하다. 차량 전후방 카메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인포테인먼트, 전자 열쇠, 조명, 운전대, 사이드미러 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부품이 거의 없을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기계식으로 제어하던 부품들도 센서로 제어하는 전자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파운드리, 즉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4개의 경제신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